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1장 정부 지출의 분석을 보고 있는데요. 5절 재정 착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재정 착각은요,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잘 모르는 거야. 착각에 빠지는 거야. 자, 거기 1번에 한번 보시면 개념을 좀 한번 봅시다. 재정 착각의 개념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죠. 국민들은 첫 번째 줄에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잘 드물어요. 두 번째 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와 자기가 낸 세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텍스를 내요. 정부가 이걸 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해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세제도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테미컬한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재정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적인 오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왜곡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죠. 특히 다운즈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운즈,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죠. 투표자가 정부 활동에 대해서 갖게 되는 정보의 불완전한 가능성,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투표자가 아니 자기가 세금을 내고 정부가 그걸 가지고 활동하면서 사용하는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정보에 대해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그 정보를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잘 쓰고 있나? 감시하는 것도 그렇고 혜택이 나한테 오나? 예, 그걸 생각해 가지고 뭔가 정보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코스트랑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을 비교해 봤는데 코스트가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한 단위 획득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게 돼서 A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합리적 무지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걸 일일이 정보를 캐서 잘 쓰이고 있는가 파악하는데 이 만만치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보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야, 이거 체크해. 나 지금 하루하루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레셔널 이그너런스라고 하는 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 가보시면 이 정보의 불안전성 때문에 이 착각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재정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오해로 이어지고 재정 착각이 일어나는데 정보의 불안전성이 바로 재정 착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 착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가 불완전해야 되는 것이지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재정 착각은요, 이 착각을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과대하게 착각할 수도 있고 과소하게 착각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 마지막 단락 볼까요? 불완전 정보 하에서 우리가 과대할 수도 있는데 일관되게 재정 착각은 과소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만 재정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죠. 과다할 수도 있고 과소할 수도 있는데 착각 자체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과소하게 착각하는 경우에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투표자의 재정 착각이 그래요? 이 착각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경제학자들은 지출 프로그램의 축소를 요구하는 방향. 그치? 아니, 내가 세금은 많이 냈는데 혜택이
작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작다고 인식을 해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줄. 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 부담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그 혜택은 나한테 이거 별로 오는 거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소하게 착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 다음 단락 보실까요? 재정 착각의 영향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재정 착각의 존재가 지출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는 거야. 정부 지출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옛날에는 아니 내가 말이야 세금만 내고 내 돈 어디다 쓴 거야? 정부야 너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에이 세금 내기 싫어 이렇게 과소하게 착각하는데 최근에는 과대하게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정부의 세입 구조의 특성 때문에 납세자들이 자신의 조세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비용이 체계적 오해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확대의 요구는 왜냐하면 아니 조세를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과소하게 낸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누진세 하에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작용된다거나 아니면 간접세로 운영되다 보니까 자기가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도 세금 내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요구하는 거는 거기 보니까 관료들의 예상 극대화도 반영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츠의 연구에 따르면 한 몇 가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보시죠. 자, 5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봅니다. 첫째, 아니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자기가 세금 내는 걸 잘 모른다니까? 과소인식한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과소인식하는데요? 조세제도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제도의 복잡성. 그쵸 여러분 세법책 한번 보셨어요? 이게 전문적인 세무사들 아니면 세무사들도 정신없어요. 이게 그것만 관심 있는 거 아니면 너무 조세제도가 복잡한 거야. 자, 그래서 북해너는요 조세를 여러 가지로 잘게 쪼개서 부과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그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세로 복잡하게 얽힌 구조 하에서는요 조세제도가 복잡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문 세무사가 세금 얼마 내세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낸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과소평가하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세입체계의 높은 소득 탄력성. 세입체계, 조세 수입의 높은 소득 탄력성은요. 조세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입체계를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높다 이 얘기야.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1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지. 그때 거기 보시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세율 구조가 누진적일 뿐만 아니라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세금을 당연히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율 인상은 없더라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자, 거기 보시면 국채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인식한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드랑 리카르도 등가정리 들어보셨죠? 이게 뭐야? 국채가 자산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미래의 텍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복지와 이런 데 쓰겠습니다 하면은 정부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국민 여러분 제가요 미래 세대한테 약간 돈을 빌려다가 이게 미래 세대가 내는 세금이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잘 못 쓰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래 텍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현재 조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정부 부분이 팽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달러 보시면 현실에서 이러한 유형의 재정 착각이 과연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똑부러지게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재정 착각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가 세금 내고 혜택 받는 거에 대해서 매칭시키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데 과소할 수 있고 과다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다운주가 정부의 불안전성 때문에 과소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과다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츠는 조세 제도가 복잡하고요.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라든가 본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래 세금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근시안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효율적인 여러 가지 예산 제도인데 요거는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